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아나운서 문지현입니다. 요즘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아서 무성하게 자란 초록 식물들이 눈에 띕니다. 이 식물들 가운데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고사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 식물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한강공원의 경우 자연 초지 20%가 생태계 교란 식물로 뒤덮였습니다. 이 불청객은 10년간 3배가 느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물이 유해 식물인지, 이 땅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덩굴손으로 다른 생물을 감고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불과 1분. 주변 초목을 뒤덮어 토종 식물들의 생장을 방해하는 가시박. 이미 사람 손을 좀 벗어났어요. 그런 나무에다 한번 감아 뿌리면 그 나무가 죽으니까. 지금 우리 농촌은 유해 식물과의 전쟁의 한창이다. 뽑고 베어내도 끝없이 자라나는 엄청난 번식력의 외래 식물. 생태계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들은 어떻게 우리 땅을 점령하게 됐을까? 유해 식물로부터 이 땅의 생물들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본다. 경상남도의 한 마을. 가시박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다는 농가가 있어서 찾아가 봤다.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내성천이 땅을 휘감고 돌면서 생겨난 육지 속의 섬 회룡포. 그림 같은 전원 풍경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안녕하세요. 먼저 가시박 때문에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농부 김찬수 씨를 만났다. 가시박 얘기 좀 들어왔습니다. 가시밭이 지금 심각하고 있어요. 근심 가득한 표정,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그 나무 가수원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산에 이마 파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죠. 그런 나무에다 한번 감아 뿌리면은 그 나무가 죽으니까. 마을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찬수 씨와 동네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 이게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마을 곳곳의 나무들을 감싸고 있는 덩굴 식물들, 바로 가시박이다. 이렇게 잎이 넓은 가시박에 점령된 나무들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3년 안에는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이 키우는 과수나무 역시 가시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매실나무인데 이게 덮으니까 꽃도 못 피고 이거 열매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지금 요 이게 죽어요 이거요. 이게 제거를 해줘야 돼. 제거를 안 하면은 이게 죽어버린다 나무가 이거 보세요 이게 이 가시밭 이게 눈에 보일 때마다 가시박 덩굴을 걷어내고 줄기를 베어내보지만 아무리 작업을 거듭해봐도 늘 제자리 걸음이다. 야도 상태에도 야도 숨을 쉬어야 돼. 가시박의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 햇빛이 좋고 비라도 내리는 여름에는 하루에 무려 30cm씩 성장한다. 워낙 번식력이 뛰어나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란 별명도 붙었다.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독성 물질을 내뿜어 식물을 고사시키고 덩굴손을 통해 영양분을 독점으로 흡수한다. 멀리서 보면 녹음이 울창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하지만 지금 이곳 농민들은 가시박과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옛날에 내가 오징어 여기 꽃이라 여기 꽃이 피가지고 동글동글해 여기 야무라 여기 야무라 가지고 요 가시처럼 이렇게 따닥따닥해. 농민들의 눈엣 가시가 된 가시박. 제거 작업도 만만치가 않다. 줄기와 열매,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제거를 하다 찔릴 경우 피부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하다가 너무 찔려가지고. 생존력과 성장 속도가 무시무시한 가시박은 보통 덩굴 길이가 4에서 8m에 이르고 10m 이상 자라기도 한다. 주로 5월 무렵 발생해 7, 8월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을 뒤덮어버린다.
농가뿐만 아니라 하천변을 중심으로 낙동강 일대에 점점 퍼지고 있는 가시박. 대체 외래 식물종이 어떻게 이 땅에 번성하게 된 걸까? 제작진은 가시박의 생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낙동강 주변 대구 달성 습지에서 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의 홍선희 박사를 만났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시박 발생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이 어떤가요? 여기는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아주 가시박이 대발생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심하게 교란이 된 지역이고, 이 교란된 지역에 외래식물인 가시박이 매우 잘 정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박을 제외하고는 토종식물이 전혀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넓이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면 한 40종에서 50종 이상의 토종식물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시박으로 완전히 단일 군락으로 완전히 메워져서, 특히나 이 가시박은 국내에 있는 곤충이나 이런 2차 섭식하는 포식자들의 먹이원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포식자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 곤충들조차 기피하는 가시박. 대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걸까? 미국의 콩이나 옥수수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래 밭잡초예요. 북미에서는. 근데 이제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 종자 크기가 크잖아요. 가시박도 종자 크기가 상당히 커요.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같이 우리나라의 콩하고 옥수수와 함께 수입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가시박 덩굴을 살짝만 걷어내도 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수박씨처럼 생겼지만 크기는 그보다 크다. 자, 여기 가시박 종자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여기도 가시박 종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자가 지금 여기 한 1제곱미터 안에 1000개에서 1500개 사이 정도가 종자가 이제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걷어내더라도 그 안에 이미 또 1500개의 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발화를 하기 때문에 연중 제거를 해도 연중 이게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종자는 토양 안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3년에서 7년까지 아마 이게 종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가시박이 덮어서 종자가 떨어지게 되면 7년 정도, 맥시멈 7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종자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지만 가시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자의 크기 외에도 가시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 가지라는데 가시박은 가장 큰 특징은 덩굴손입니다. 이 덩굴손이 다른 식물을 잡아서요.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 때 이제 다른 식물을 끌어내려서 눕혀버려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위로 가시박이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가는 가시박의 덩굴손에 손가락을 갖다 대보았다. 1분 만에 덩굴손이 손가락을 감고 오른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나무를 덮는 데 필요한 시간이 보통 보름 정도면 완전히 이 나무가 가시박으로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는 나무가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초본 식물이에요. 가시박은 주변 나무뿐 아니라 생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곤충들은 토종식물인 환삼 덩굴의 잎을 먹이원으로 삼지만 외래종인 가시박의 잎은 기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시박만 번성한다는 것은 곤충들의 먹이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외래종을 방지하자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그런 생물 다양성이 이 지역에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래종을 방지하자는 그런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번식력으로 전국의 하천을 점령한 가시박은
1990년대 안동, 충주, 춘천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전국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이 불어난 물을 타고 씨앗이 퍼지는 게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는 가시밭과의 전쟁이 한창이라면 갯벌에서는 또 다른 유해 식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물일까요?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강화도의 동막 해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고 갯벌 체험이 가능한 해변이라 많은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하지만 요즘 이 지역 갯벌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식물 때문에 최근엔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갯벌 체험을 하는 아이들 사이로 보이는 무성한 풀숲. 대체 갯벌에 왜 저런 풀숲이 나타난 걸까? 문제는 이런 풀숲이 동막 해변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동막 해변 중앙 갯벌보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정체불명의 식물은 바로 갯근풀.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는 꽤 많은 갯벌이 이 갯근풀에 의해 사라지고 있었다. 해변 근처에 위치한 한 펜션 주변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역에서 수년째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부부. 우선 이거 옛날에는 개가 이 밑에 제방 뚝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처음 이곳에 펜션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나오셨는데 갯벌 구경하러 오고 갯벌 체험하러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오고 하는데 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갯벌이 아니잖아요. 풀밭이지 누가 갯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오면은 이제 실망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게 이제 극기야수로 이제 늘어나니까는 옆에 있는 게 여기 생태계가 이게 말이 아니죠. 그 전에는 개도 있고 뭐 여기 저 칠면조 풀 있고 개추라는 게 있어서 참 보기도 좋았어요. 보기도 좋고 그게 다 나물같이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다 점령해 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지역에서 오래 산 주민들도 처음 봤다는 이름도 생소한 갯근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알려진 외래종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학계에 보고돼 올해 유해 해양 생물로 지정됐다. 갯벌에서 주로 번식하며 자생식물을 몰아내고 갯벌을 사막화시켜 갯벌의 암살자 또는 파괴자로 불린다. 이 부근에서 갯근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도의 일. 이제는 갯벌의 상당 부분을 이 갯근풀이 차지했다. 차이가 있네요. 여기랑 지금.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지금 뭐 2년 반 만에 3개월 만에 지금 여기 완전히 다 덮였잖아요. 한 20배 그 정도 번식 저까지 퍼졌으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뭐 2, 3년 후에는 지금 완전히 동막 덮이겠어요. 얼마나 이게 깨끗했어요. 네. 다 덮였잖아요, 지금. 이 8색초, 7색초 6개월 만에 면적을 2배 가까이 넓히는 엄청난 확산 속도다. 얘네들이 다 점령해갖고 손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거 작업을 시작했는데 인력 두세 사람이 붙어갖고 이거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뿌리가 원체 깊어갖고 하루 종일 했는데도 세 사람이 하루 종일 했는데도 그거 조그만 거 하나를 제거를 못했어요. 하다 그냥 포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포기를. 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사람들이 들어가서 베어내고 뿌리도 뽑아냈지만 갯근풀은 강한 생명력으로 또 생겨났고 이제 주민들도 제거 작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다.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상실하고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갯벌.
그나마 아직 갯근풀에게 잠식당하지 않은 갯벌에선 생동감이 넘치지만 이런 모습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갯근풀에 의한 피해는 갯벌이 터전인 어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갯벌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 조개잡이 어민을 따라 직접 갯벌 안으로 들어가 봤다. 예, 지금 가물락이 굉장히 성어가 커요. 아 그래요? 상품 가치가 닿는데 네. 지금 갯금풀 외래 어종이라는 풀이 나와갖고 네. 감히 이게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어요, 우리도. 1m가 훌쩍 넘는 갯근풀에 완전히 뒤덮여 초원이 된 갯벌. 이렇게 갯근풀이 갯벌을 점령하면서 펄에 살던 칠개와 조개 같은 갯벌 생물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요발레 요거가 이제 조개인데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이거가 지금 여기서 우리 어장에 있는 가물락이에요. 아 알이 크네요. 이게 모시조개라고도 그러고 가물락이라고 그러는데 모시조개 가물락. 예, 이게 지금 한 7년 이상 된 거예요. 아. 이게 성어가 된 거예요. 7년? 7년에 요만하게.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가물락은 맛이 좋고 부드러워 상품 가치가 높다. 이게 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제법 많이 잡혔지만 최근엔 그 양이 줄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가물락이 여기 뻘에 잡히는데 갯금풀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 되죠. 어떻게? 갯끝불이 퍼져서 뿌리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가물락이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가물락뿐이 아니라 칠개금고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이제 가물락이 있는데 갯근풀이 있는 갯벌에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건 네. 갯근풀의 뿌리가 생물들이 살 공간을 빼앗기 때문인데 손도 안 들어가요. 깊게 내린 뿌리 위로 밀물에 실려온 펄이 쌓이면서 네. 갯벌은 점점 단단해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뻘이 이렇게 물렁물렁 해야 되는데 딱딱해지죠, 뻘이. 이 뻘이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여기는 마당 걷잖아. 공구리 바닥 걷잖아, 여기는.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한 갯벌. 힘을 주어 밟아봐도 일반 갯벌처럼 발이 빠지지 않아 털을 딛고 설 수 있는 모습이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워낙 딱딱해서. 지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단하게 내려앉은 뿌리를 그저 뽑아내고 버리는 일뿐이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양을 주민들이 모두 감당하기가 버겁다. 아 뻘 속에 뿌레기 들어갔는데 이 뿌레기 끝마다 이렇게 씨가 다 뿌레기가 다 나와요. 아 씨예요? 이거 여기서 또 이 순이 나온다니까. 이 순이 여기서 또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그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서 꽃이 나와갖고 예. 꽃이 펴서 씨가 앉아갖고 또 날라다니면 떨어지면 이것도 퍼지는 거야. 아 그래요. 이 지역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갯근풀은 뿌리와 꽃에 의해 번식하고 번식 속도가 빨라 그 속도를 제거 작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속수무책. 갯근풀에게 갯벌을 내주고 어민들은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보이는 대로 제거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제거하는 게 많이 어렵나요? 어렵죠. 이게 지금 뭐 아마 과학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돼. 왜냐면 너무 뿌레기 중에 또 뿌레기 있고 또 씨앗으로 해서 또 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기 어려워요. 일단 아주 제거하는 방법을 첫부터 찾아야 돼. 번식력이 강해 토종 서식지에 잠식해서 생태계 균형을 교란시키고 종 다양성을 떨어뜨린다는 생태계 교란식물. 환경부는 가시박과 갯근풀을 포함해 총 14종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계 교란식물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또 이런 생태계 교란식물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식물 가시박. 외래종이다 보니
종자의 발화식이나 생태학적 특성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그래서 홍선희 박사는 현장에서 다양한 표본들을 수집한다. 홍 박사가 채집한 가시박들은 색이 변색되거나 반점이 생기는 등 그 자체적으로 조금씩 병이 든 개체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 천적도 없고 최적화된 생장 조건에서 왕성한 기세로 자라는 가시박이 자체적으로 병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밝혀낸다면 가시박을 퇴치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 현재 가시박의 퇴치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일까? 저희가 이렇게 병든 개체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외래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방제 기술을 개발할 때 전 세계적으로는 이 생물학적 방제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일단 이런 가시박을 가해하는 균을 채집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균인지를 정확히 저희가 동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균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지, 혹은 배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싸고 대량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살포해 가지고 가시박을 제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이 병원균이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식물이나 주변에 있는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에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이거를 생물학적인 방제 기술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기술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그 연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생물학적 방제 작업보다는 직접 가시박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낙동강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시박은 강을 따라 종자를 퍼뜨린다. 그러므로 강 상류 지역부터 1년에 수차례 또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대규모 가시박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란 이곳은 경상북도 구미의 강정 습지. 아침부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거 작업 준비에 한창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쪽 밑에 부분 됩니다. 가시박의 분포 상태는 이미 사람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구획을 정하고 기계의 힘을 빌려 계획적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한 20일간 인력으로 하기 힘든 지역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가시박 제거 작업 때문에 오늘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류 쪽으로 한 3km 정도가 돼요. 상당히 넓죠. 가시박이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나요? 전체 다가 분포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진한 부분이 가시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부분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 지자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군부대, 기업체 등 지역민 모두가 가시박 제거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제거 작업은 보름에서 약 20일 정도로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수 예초장비를 장착한 이 굴착기는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별도로 제작됐다. 가시박 제거는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성장이 가장 왕성한 8월에 이렇게 제거를 해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무성하게 자라난다. 오늘은 정말 시원한 거야 지금. 그때 다시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데 매년 구미시에선 1억 가까이, 대구지방청에선 약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른 광역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예, 여기서 꽃이 피면은 씨가 여기 맺히죠. 여기 한 7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맺힙니다. 맺혀서 이게 지금은 아직 이제 꽃이 피기 전이니까 지금 베어버리면 싹 다 죽어버립니다. 싹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그렇죠. 씨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효과가 반감하죠. 지금 하고 한 9월 말쯤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다시 덮으면 다시 한번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제거 지역을 조사를 해서 또 하는 거죠. 갯벌을 뒤덮은 갯근풀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외래종이다 보니 식물학적 생태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다.
갯벌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퍼질 때까지 심각성을 몰랐던 이유도 갯근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강화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갯벌. 이곳의 대표적인 명소로 꼽히는 동막 해변의 갯벌 역시 이대로 두었다간 언제 갯근풀로 완전히 뒤덮일지 모를 일이다. 갯근풀은 신종 외래 식물로 국내 학계에 보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때문에 그 유입 경로와 번식 속도, 원천적인 제거 방법 등의 연구가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1년 이내에 뿌리째 제거하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갯근풀의 유해성이 알려지자 대대적인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갯근풀의 번식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갯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갯근풀의 제거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다시 강화도 인근의 한 갯벌을 찾았다. 인하대 홍재상 교수 연구팀은 강화도와 전남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갯근풀의 국내 유입 경로와 서식 실태를 추적 관찰하고 방제 방법을 연구 중이다. 안녕하세요. 무성한 갯근풀 군락이 잠식한 지역. 대체 갯근풀은 왜 이렇게 번식력이 좋은 걸까? 이게 보시다시피 이 갯근풀은 그 밀도가 분포하는 밀도가 굉장히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단위 면적당 1평방미터당 거의 한 200개체 이런 대수가 200개체 정도 1평방미터에 들어가는 그런 분포 범위를 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리는 이 지상부만 보지만 지하부의 뿌리 줄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번식을 지하부에서는 뿌리로, 지상부에서는 꽃을 피우고 그 열매로,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지하에선 뿌리로, 지상에선 꽃을 피워 열매와 씨앗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비해서 월등한 번식력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갯벌의 모습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붉은색을 띠는 염생식물인 칠면초가 수놓았던 아름다운 해변도 이젠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억센 갯근풀에 비하면 너무나 여리고 약해 보이는 칠면초. 갯근풀 군락 근처에 있는 칠면초의 상황을 살펴보니 완전히 잠식당해 고사한 모습이다. 이제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식물인 염생식물 칠면초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갯근풀에 비하면은 크기나 뭐 어떤 무게나 뿌리의 구조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연약합니다. 그 일단 들어오면 뭐 여지없이 그 잠식당하죠.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해진 갯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린 건 비단 이 칠면초만은 아닐 것이다. 잠식당해서 죽었네요. 완전히 잠식을 당했죠. 갯근풀과 칠면초가 공존하고 있는 갯벌의 생태계는 어떨까? 칠면초만 있는 갯벌에선 칠개나 방개 등 갯벌 생물들이 아직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좀 더 들어가 갯근풀만 있는 곳을 살펴보니 움직이는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완전하게 그 생물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갈대, 칠면초, 맹갯벌로 연결되어지는 갯벌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생태계 서비스, 혜택이 완전히 갯근풀 군락으로 조성된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과연 어떠한 그런 그 갯벌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갯근풀이 점령한 곳이 이 갯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금 특이하긴 특이해요. 왜냐면은 박사님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저기 저 구멍에서 민물이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물이 내려가는 지역인데 어떻게 갯근풀이 올라왔나요?
그렇죠. 여기 이 지역은 조그마한 여기 뭐 하수구 비슷한 이 민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조시 이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고. 만조에 바람이 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일종의 하구역의 미니어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염분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끈풀이 자라는 그런 최상부 지역이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염분이 있는 갯벌에서 강한 생명력을 보이는 개끈풀은 한 개체가 정착하면 방사 형태로 지하 줄기를 뻗어나가며 그 일대를 잠식해 나가는데 염분 농도가 낮은 하구역에서도 왕성한 번식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갯벌이 아닌 다른 지역마저도 개끈풀이 먹어치울 수 있다는 얘기다. 황 교수 연구팀은 개끈풀의 확산 정도와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드론을 띄워 분포 지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전남 진도 갯벌에서 약 7,180제곱미터, 강화 동막 갯벌에서 약 12,150제곱미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갯벌 끝까지 완전히 다 깎았습니다. 사실은 깎아서 뭐 드론 상에서도 그 부분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느 부분을 갖다 깎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초원화가 다 돼버렸어요. 예. 그 얘기는 뭐 아무리 그렇게 깎았지만 뭐 방제에는 전혀 그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유럽의 대서양 연안에서 자라던 개끈풀은 지금도 맹렬한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5년 전남 진도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처음엔 한두 포기였던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번져 이제는 갯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개끈풀로 인한 갯벌의 초원화는 지금까지의 갯벌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연구는 많이 미비한 실정이다.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개끈풀의 근본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개끈풀은 국내에는 없었던 신종 외래 식물이기 때문에 그 특성과 함께 국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생하고 번식을 해나가는지 해외 사례와 다른 점은 없는지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다. 이걸 좀 보면은 제일 그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그 가지 쪽에 양쪽 가장자리에 그 털이 자그마한 털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아, 털이 보이네요. 예, 양쪽에 그런 것들이 그 이 종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형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면 흡사 갈대와 비슷한 모양새이기도 한 개끈풀.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털들이 나 있고 줄기 상부에선 꽃도 관찰된다. 언제 어느 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가 떨어져서 이듬해 발화를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그 이종의 생태학적 특성들이 아직 하나도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그 생활사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방제하느냐 하는 그런 그 기술들을 채택해 나가서 실제로 적용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개끈풀의 일련의 성장 과정, 언제 개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또 그 이듬해엔 언제 발화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생활사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과학적인 방제 방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소리 없이 퍼지고 있을 개끈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펄갯벌에 의해 가지고 얻어왔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즉 혜택들이 완전히 이제 이 개끈풀 중심의 생태계로 바뀌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 바뀌어진다라고 이제 봐야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맹갯벌에서 얻어왔던 수많은 수산 자원들, 이러한 자원들의
종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유해식물 제거를 위한 노력은 매년 봄과 여름마다 진행 중입니다. 해양환경공단은 갯금풀 제거를 위해 이 어촌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식별 방법과 또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환경실천연합에서는 5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한강공원 근처에 있는 가시박 제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는 건데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외래 생물의 침입은 전형적인 인재로 지적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입한 외래종을 내버려둔 결과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1980년대 오이 등의 박과식물 전목용으로 활용되게 됐던 가시박은 2009년 6월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됐지만 개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퍼지고 있는 추세다. 가시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2016년 7월 기준 경북 지역의 가시박 분포 면적은 약 258만여 제곱미터였다. 당시 현장에 드론을 띄운 뒤 모니터를 통해서 추정한 면적이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도비 예산까지 투입해서 가시박 제거 작업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매년 조사 때마다 달라지는 가시박 실태를 막기 위해 가시박 지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드론을 통해 구미 강정습지의 가시박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이미 상당히 많은 곳에서 가시박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시박 실태 조사 현장에 직접 동행해 보았다. 이 지역은 작년에도 제거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한 1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땅 속에 씨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연중 발화를 하고 내년에도 발화를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수년 동안 더 작업을 해야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번식력과 질긴 생존력으로 이 땅의 산과 들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시박. 가시박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그 후유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말 그저 뽑고 또 뽑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시 만난 홍선희 박사는 제작진을 상주 지역으로 안내했다. 이곳은 색다른 방법으로 가시박 퇴치에 성공한 곳이다. 뭐 여기는 어디다 눈을 둬도 원래 가시박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가시박이 예, 워낙에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작은 개체군들만 군데군데 남아 있을 정도로 이제 제어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천을 끼고 있어 가시박이 번성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 하지만 이곳의 생태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양한 식물종들이 자라고 있다. 대체 그 이유는 뭘까? 하천이 있는 공원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 매트. 원래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용도다. 홍선희 박사는 우연한 기회로 이 매트가 깔린 곳에서는 가시박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개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발화한 지 3, 4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떡잎이 이렇게 있죠. 예, 제 손 크기랑 비교해봐도 떡잎이 일반적인 다른 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우리나라 야생 식물들 그 떡잎들보다 훨씬 더 커요. 주변에 보이시는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인데 그 야생 식물들 떡잎들은 다 작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나 큽니다. 예, 이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구멍이 3에서 4mm인 매트는 야생식물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시박의 떡잎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하지만 매트의 재료가 되는 비닐이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홍선희 박사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매트를 개발해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시박 종자가 토양 내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7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자연 분해 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짙은 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온 국토를 뒤덮는 가시박. 아무리 외래종이라고 해도 자연이 품은 녹색 식물을 무조건 박멸하고 제거하는 것은 유쾌하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 땅에서 가시박 제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녹색이라고 같은 녹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적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식물 다양성 자체가 저희가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각각의 식물 종을 먹고 살던 이제 포식자인 곤충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곤충이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 조류라든가 포유류라든가 연쇄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생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사람 손을 좀 벗어났어요. 그 정도로 발생이 너무 많고 사람이 손이 안 닿는 지역들도 많고 그런 안 닿는 지역들은 놔두게 되면 나중에 계속 씨앗 공급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이제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식물은 모두 3,5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중 우리나라 토종 식물은 400여 종류라고 하는데요. 우리 땅에서 자라나야 할 토종 식물들이 무분별하게 번식되는 외래 식물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환경과 우리 식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훼손된 생태계는 쉽사리 복원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외래종을 도입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유해 식물이 이 땅에 남긴 쓰라린 상처를 통해 배우는 중이다.